2020년도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열 정책기획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 담당관 박희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 담당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성비전 2040 중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국내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정책 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중장기 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실시했던 연구 용역으로 안성비전 2040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와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였고, 지난 15일 최종 보고회를 완료하여 안성시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미래 비전과 종합발전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2쪽 성과 중심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2020년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행정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시정 운영의 책임성 향상과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초 19년도 성과 평가를 실시 결과를 토대로 관과소 및 읍면도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평가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서별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의 책임성 제고 및 성과 중심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로 전략적인 국도비 확보입니다. 시 재정 여건상 국도비 등 일부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증됨에 따라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응모 과정 공유를 통해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공모사업 선정 현황은 총 20건 총 316억 원으로 국비 146억 원, 도비 22억 원 등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모사업 중 공도시민청 사업이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퍼스트 본선에 진출하여 현재 6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서에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여 성과중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제한제도 운영을 통한 참여행정 활성화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이 안성의 핵심 가치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 접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직 내 적극적인 연구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바우더기 캐릭터 브랜드 홍보 활성을 위하여 공모전을 진행하여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바우더기 캐릭터 이모티콘을 제작, 배부하였고 현재 시정발전 제안 공모전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은 176건 접수되었고 12건이 채택되어 실행 예정이며 똑똑똑 F4 공직자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여 총 21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28건이 채택되어 8건의 제안이 추진 완료 및 실행 계획에 있습니다. 똑똑똑 F4에서 채택된 아이디어 디자인을 이용한 민원 서비스 개선이 20년도 중앙 우수 제안으로 1차 심사에 통과하여 11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또한 공무원과 대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행정 현장의 실제 문제를 과제로 해결 방법을 찾는 행정 인턴십을 올해 상반기 14개 팀 67명 참여, 하반기 5개 팀 26명이 참여했고 팀플 오디션은 현재 진행 중으로 14개 팀 42명이 참석하여 10월 30일 최종 보고회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조 2020년도 재정운영 및 예산 편성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으로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및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지역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추가 경정 예산을 4회 편성하였으며 연도별 세입재정 균형을 위한 재정 안정화 기금조례 제정 및 개정을 완료하여 300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추진 현황은 지난 4월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위촉하였으며 2021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사업 공모 및 설문 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이해 실시, 분과위원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주민참여예산 강사 양성교육, 주민참여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 홍보 캠페인 실시, 청소년 예산 제한 발표대를 실시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효율적인 투자로 재정 건전을 실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재정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자체 투자 심사 2의 7개 사업, 경기도 투자 심사 2의 4개 사업, 중앙 투자 심사 1의 1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성시 재정 분석 및 재정 운영 관리 용역을 통하여 안성시 예산 건전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불합리한 상성 규제 해소 추진 지속 추진입니다. 경기도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와 함께 유천 송땅 치수상 규제 해소 및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상계시군 MOU 협약 시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조 분토 후평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던 일반 농산어촌 개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방 이양되어 시 자체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각 마을당 5억 원으로 총 10억 원이며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 기본계획 완료 예정이며 2021년부터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만들고 마을 환경 개선 및 농촌 소득 증대로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조 반제 꽃매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원공무원 반제 마을 및 고산면 꽃매 마을 자율개발 사업 추진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 총 2년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반제 꽃매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경관 개선 사업,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코자 실시계획 완료 후 반제 사랑방을 소정 중에 있으며 꽃매 마을 어울림 마당 조성 사업은 현재 마무리 중입니다. 마을 환경 개선과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종 마을 공동체 대학 운영 및 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점을 찾고 발전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공동체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는 사진작가 동호회, 로컬푸드 안전한 먹거리 공동체 등 총 17개의 공동체가 참여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던 사업으로 내년에는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마을 활성화 사업에도 마을인 마을의 10개소가 참여하여 조격탑을 설치하는 등 마을 특색에 맞는 주민주도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고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조 3중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2017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LH에서 3중면 소재지 내에 125억 원을 투자하여 100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공공주택 지구지정 승인이 완료되었고 국토교통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주 10월 28일에는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최종 사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상과 착공을 시작하여 마을정비 사업과 연계하는 공공주택 건립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3중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 농어촌 개발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3중명 기본계획 주민설명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기본계획안 승인을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9월 3중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 완료하여 내년에는 실시계획과 사업 추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면 중심지 정비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문화 및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2020년도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희열 정책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주기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하실 분이 없나? 네, 박상순 의원님. 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1쪽에 2040 중장기 발전 계획인데요. 예. 우리 이거 용역비가 얼마였죠? 용역 예산액은 2억이었는데 2억이요? 예,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인가 보죠? 저기 최종 보고가 끝났고 20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중간 보고나 이런 게 지금 의회에서 전혀 간담회 자리나 이런 거 통해서 그 보고가 안 되어져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숙지하시는 의원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선 그 2040 그 중장기 발전 계획 같은 경우에 여튼 시민 참여형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당초의 방침이 있었었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나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공청회도 하고 뭐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공청회까지는 못했고요. 지금 공무원들의 TF팀을 구성해서 TF팀도 참여했고 시민 미래발전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타운홀 미팅도 했고요. 또 용역사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그 수렴된 의견을 정리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과 읍면동장까지 다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수렴 과정을 통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좀 온오프라인 통해 갖고 설문조사나 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좀 예. 진행이 되어졌나요? 예, 설문서도 했고요. 했습니다. 일단 뭐 사람 중심의 생동감 공동체 안성. 예, 용역상의 안성 2040 비전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의 생동감 공동체 안성이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좀 종합발전 계획을 세웠는데요. 종합발전계획상 동부생활권에는 농업, 환경, 관광 중심, 중부생활권에는 교통, 행정, 복지 중심, 서부생활권에는 산업, 주거, 문화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뭐 길게 설명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때 분야별로 전략적 과제를 나름대로 이제 수립을 하셨을 텐데 궁극적으로 지금 2040 비전과 관련해서 그 지역 발전의 키워드가 뭡니까? 지금 어떻게 정립이 된 건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성을 좀 생동감 넘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종합계획 세 개 권역을 나눠서 이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뭐 그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그 인구 증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체가 된 상황이고 혹여 여튼 이제 그 지역 간 이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이 됐든
그 현재와는 다른 여튼 그 안성의 그 비전과 발전 전략을 갖고 지금 이제 그 모색을 하셔야 되는 시기인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 어떻게 설정이 된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준공 단계라고 하니까 나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아직 받아보진 못했는데 아직 정리된 게 저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모사업 부분인데 예. 우리 그 해마다 지금 공모 신청 응모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평균? 글쎄 건수는 모르는데 올해 지금까지 선정된 거는 한 20건 됩니다. 20건 되는데 여기는 14건은 나왔는데 네. 이 자료 제출하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된 게 더 추가가 있어서 20건에 한 금액으로는 한 316억 정도 되는 것 됩니다. 응모 건수 대비 이제 선정 비율이 좀 알고 싶어서요. 예, 응모 그거 건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말씀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지금도 이제 아까 조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공도 시민청 경기 퍼스트에서 이제 본선에 4개 팀 본선에 올라가서 네. 1위 하면 100억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네, 뭐 그거는 저기 보도된 내용으로도 제가 확인을 했고 그 지금 이제 업무 보고가 아니라 업무 성과를 보고하는 회기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여튼 이제 지금 보고 방식이나 내용도 조금 고민을 좀 해주십사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 이제 우리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제 공모 사업 부분을 이제 적극화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또 갖고 있고 그래서 해마다 여튼 공모 건수가 좀 그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공모 사업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가 그때 좀 시의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성과 결과가 또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좀 진단하고 그거에 해결책도 마련하고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보조금 올해 보조금 실링이 얼마였었죠? 팀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산팀장입니다. 258억 정도. 258억이요. 네. 이게 전년도보다 한 30억 늘어난 상황이었나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전년도보다는 늘은 게 맞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고. 네. 보조금 사업이 늘 그 우려 속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 성과 분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년도 자료를 갖고 보조금 심의해서 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신규 사업 신청 건수가 전체 보조금 사업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글쎄요, 신규 사업은 뭐 프로테지로 계산된 거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됐고요. 해마다 전년도 수준에서 보통 보조금 심의가 이루어지고 또 실링도 급기 책정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거의 반영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보면은 신규 사업은 거의 책정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같은 사업명을 갖고 같은 단체에서 수년간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들 꽤 있을 텐데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건 성과 분석을 나름대로 시행을 해서 일몰제를 적용한다거나 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나요? 글쎄요, 예, 팀장님 답변 세부적으로 가능하십니까?
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은 네? 평가를 해서 매우 미흡으로 나오는 거는 반영을 안 하는데 제가 몇 건을 반영을 안 하는데 그 건수는 안 갖고 있어요. 보조금 실링이 전체 그 예산 규모 대비 일정 액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보조금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지적이 뭐 없지 않아 있었고요. 다만 지금 그 각 사업 단위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가 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좀 만드시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성과에 따라서 좀 유사중복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통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 의례적인 행사성 그 보조금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좀 진단을 하셔서 실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그 성과 자체가 대다수의 시민들과 공유할 수 없고 그 효과 또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게 미미하다고 한다면 좀 과감하게 그 일몰제를 좀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수차례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어 보여요. 물론 이제 일몰제 적용하게 되면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단체나 뭐 이런 데서 뭐 민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실제 이제 시민의 세금을 운용하는 시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서 방향을 좀 잘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특히 그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진입의 턱이 너무 이제 높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기존의 보조금을 여튼 받던 그 단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링 범위가 또 그 존재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의 의지를 갖고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여튼 그 심의 과정에서 여튼 이제 제척되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보여서 전체로 좀 보조금 총괄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갖고 그 심의부터 최종 평가 그리고 그것이 다시 제도 보완 부분에 있어서 환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매년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도 그겁니다. 지금 뭐 보조금 지원 한도는 있는데 계속 요구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일몰제도 사실 뭐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조금 신청한 사업별로 조정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일몰제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 더 깊이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고민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번은 과감하게 지금 그 실행을 하셔서 사례를 만들면 뭐 그러한 또 그 사례 자체가 원칙적으로 집행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제기가 뭐 처음에는 민원이 있을 수 있어도 좀 자리를 잡게 되면 또 그 시스템은 또 효율성 있게 좀 진행될 수도 뭐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좀 길어지는데 먼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우리 황민태 의원님. 황민태 의원입니다. 누차 반복되는 얘기지만 일단 정책기획 담당관실의 주 업무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예산 편성의 문제예요. 네. 뭐 여러분들 저희야 의회에 온 지 한 6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 지금 수십 년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축적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 검토해서 취합해서 예산서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예산이 연내 가용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런
것을 되풀이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부시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고 또 사전 검토가 끝났는데 사전에 어느 시기에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울 수 있는 거는 본 예산에 세우고 세울 수 없는 거는 빼고 가고 아니면 추경에 세울 거는 추경에 세우자 이런 방침하에 방침을 갖고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결정은 정책 결정권자가 했겠지만은 주무부에서 올바른 그 판단을 못하고 그 올바른 관리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재정 예산 편성이 잘못되다 보니 지금 뭐하고 걸려 있었습니까? 우리 조기 집행에 관련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에서도 보듯이 뭐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이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 일들 지금 회피하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매년 보조금도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보조금 실링이 다 차 있고 뭐 마을회관을 짓는데 보조금 실링이 걸려가지고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매년 달라고 하는 요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단체에 주는 것이 이 단체에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에 너무 질질 끌려갑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 재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원이 났다고 해서 당장 해줄게 도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피해는 그 사이에 또 시민들에게 두드려 하는 거예요. 전 적어도 그 지금까지 의회에서 많이 지적도 되고 문제도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해보니까 예산 편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교로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뭐 여기 업무 이렇게 뭐 잘했다고 홍보를 하고 온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내년 하는 업무 보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발전성이 없는 겁니다. 또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해서 말만 듣기는 하고 그런 사람들 선심성 예산 쓰는 그런 거 말고는 한 거 없어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뭐 한심하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저 자신도 한심하고 다 똑같이 한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결국 여러분이 스스로 일하고 공직자로서 수십 년간 쌓아온 업적에 누를 끼치는 거예요. 난 왜 이런 일들을 들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 의회에서 의결하고 의회 또 깎는 것도 의결하고 이게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책임은 다 의회에다 던지고 의원들이 여러분들 장난감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안성시가 발전을 이고 무슨 안성시 발전을 뭘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거 그냥 한 사람의 입에서 그냥 하는 거 영역 줘서 영역을 위한 영역 주고 받아서 그 결과 간단히 하고 그게 누가 전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 통해서 계속 하자고 했잖아요. 공도 시민청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몰라요. 뭘 하려고 하는지. 시민청의 의미도 몰라요. 그냥 무슨 뭐 자치위원회 무슨 뭐 복합문화센터 넣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익지원센터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지원센터 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공익지원센터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입맛에 맞춰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성미찬 의원님. 안녕하세요. 송미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안성이 어떻게 변화를 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 앞으로 안성은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 더욱 도시에서 더 몰려드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도시하고 농촌이 같이 잘 어울리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주소를 안성시에 두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서도 살다가 안성에서도 살다가 이렇게 병존하는 그런 도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도권에서 또 뭐 좀 개발 가능지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고요. 또 개발
개발이 또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앞으로 수요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우리는 농촌도 살아야 되고 도시도 형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요즘 우리 언론이나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성이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2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는 아마 누구도 모르시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각종 개발 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도로나 인프라, 생활권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게끔 미래에 대한 그 예측 가능한 구상을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 발전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비전들을 담아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신중히 검토를 할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현재 있는 시점보다 다음에 세대분들이 더 똑똑하고 더 많은 효율적인 그런 삶의 질을 따진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책계획 담당관님이 계실 때나 또 다음 분이 계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놓고 안성시의 발전이 뭐가 될 수 있는지 또한 우리 시민분들이 추구하는 그 생활권들이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그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유광철 의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 해석 지속 추진, 예. 유천 송탄 치수장 관해서 좀 진행 과정 또 앞으로의 또 그 일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경기도에서 용역이 이제 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평택시의 입장은 안성천 수질, 특히 평택구 관광지 개발을 해서 평택구의 수질 개선을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충족해야 안성천이 깨끗해지고 평택구가 깨끗해야 이 유전시장도 폐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저희들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안성천은 뭐 그거 문제 아니더라도 깨끗이 해야 될 의무가 또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접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고 용역도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민간전 정책협의회에서 2030년까지 상급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제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해제 작업을 언제 시점부터 시작할 거냐, 뭐 내년부터 할 거냐, 후년부터 할 거냐, 요거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시점에 어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같이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젠가 지금 단계에서 그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긍정적으로 저도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합의가 돼서 앞으로 시행을 하는 그 방법만 서로 결정이 되면은 이거는 유천 송탄 치수장 해제 문제가 정말 이렇게 현실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책계획 그 방안들이 조금만 더 지나면은 그 방안들이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그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하여튼간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역 여건이 평택이나 안성이나 지역 여건이라다가 분위기가 조금씩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추진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반제 꽃매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제마을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뭐 지금까지는 뭐 반제나 꽃매도 뭐 엊그저께 지난주에 준공식을
뭐 올림마당 중식도 참석해봤습니다만 글쎄 지금까지는 반제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거기 이장님이 추진하시던 이장님이 바뀌신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최근에 와갖고 바뀐 것까지는 아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균형발전팀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이장님 바뀌셨고요. 그 진행 상황이 그러니까 그 사랑방 조성하고 노인정하고 지금 같이 진행이 됩니다. 한 건물에. 네. 그게 이제 주요 사업인데요. 5억 내 범위 내에서. 그게 올해 지금 실시 계획이 다 이제 설계가 다 이제 거의 끝났고요. 빠르면은 11월 말, 12월 초부터 이제 사업이 들어갑니다. 건축 사업이 들어가고요. 내년이면은 내년 상반기 뭐 3, 4월 정도면은 그 노인분들이 굉장히 노인정이 없으셔가지고 힘들어하셨는데 만료가 될 겁니다.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시다는 문제 말씀이시죠? 없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네,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이 업무복을 제일 먼저 하시는 건 제일 중요한 부서기 때문이라고도 한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신문이나 흔히들 시민들 하시는 말씀이 안성에 돈이 남아돈다. 돈이 쓸 데가 없다. 뭐 돈이 여유는 좀 생겼겠죠. 근데 쓸 데가 없는 건 아니고 그 용처를 적당히 좀 못 찾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는데 이 뭐 민선 6기가 됐든 7기가 됐든 시장님이 자꾸 바뀌면서 물론 이제 시장님의 공약 사업들이 좋은 게 아이템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가 되더라도 안성시를 위해서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그런 게 거의 지금 사실상 없어요. 제가 의원 되고도 참 관심 있게 생각했던 게 지금 시정사 주차장 문제. 물론 지금 저 북쪽 후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 게이트 그 옆으로 한다 그랬다가 안 되고 지금 자원 재활용 창고인 쪽으로 한다 안 되고 지금은 뭐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할 건지 말 건지 뭐 어디로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고 또 한참 뭐 시민들한테는 시청을 옮기느니 뭐 그것도 쏙 들어갔고 근데 그거는 큰 문제는 뭐 민선 6기가 됐고 7기가 되고 시장님이 바뀌고 안 바뀌고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예산을 다루는 부서지만 예산부서도 말 그대로 계획을 해주셔야 되는 더 큰 틀의 기획부서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돈은 거기 앉아서 누구든지 쪼개서 줄 수 있어요. 물론 뭐 잘 쪼개주느냐 좀 그런 차이지. 근데 계획은 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획이 잘 안 되니까 돈의 분배가 안 되고 돈이 용처가 없다, 남아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심도 있게 뭐 이렇게 6기, 7기 바뀌어 이런 거에 흔들림 없이 좀 그런 지속적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플랜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해주셨으면 어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안성시의 장기적인 10년 후, 20년 후에 그 비전 설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안성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게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목표가 설정되고 비전이 설정돼야지 뭐 내년도 계획, 단기 계획, 중기 계획, 뭐 장기 계획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공감하면서 저기 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번에 뭐 중장기 계획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올라온 게 다 중요합니다. 근데 뭐 금액으로 꼭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뭘로 하나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야 이게 전략기획실에서 기획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냥 한 개 과에서 다뤄야 될 이런 게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좀 다음에는 좀 비전 있는 거 좀 이렇게 좀 진짜 우리 기획이다 싶은 뭐 이런 걸 하나 좀 이렇게 좀
예, 책자에 실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원님 또 예, 우리 박상수 의원님 또 추가 질문해 주세요. 예,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우리 보통교보수사 한 80억 정도 그 줄었었잖아요. 네. 내년도 지금 내시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내년도 제가 안 받은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직 교부된 걸 확인 못했거든요. 본인 수업 준비 안 하세요? 아니, 저기 내시 안 됐어요. 예, 내시 내려온 걸 제가 확인 못했어요. 지금 내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 내시는 안 됐고요. 내시가 지금까지 안 됐다고요? 예. 내시 안 돼서 전년도부터 한 9월 뭐 이 정도 일찌감치 그 좀 내시하지 않았었어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내시가 안 됐고 아마 지금 저희들 받은 금액에서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 상수원 규제 해소 관련해 갖고 지금 수질 개선 종합대책 수립 용역 시행 중인 것이잖아요. 이거 지금 기한이 연장된 사유가 뭐예요? 저희들 방향이라든가 어떤 합의점까지도 그 용역서에 넣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용역이 지연됐습니다. 그 연말까지는 여튼 준공이 예.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연말까지 좀 MOU가 나눠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도에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글쎄요, 평택이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어지면서 평택시가 수도 정비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여튼 변경이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여튼 방법상으로 지금 강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일단은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도에서 권한이 있는데 다 위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임이 돼서 지금 위임이 돼서 해제 권한과 뭐 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도 정비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평택시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고라든가 어떤 방안이 있어도 평택시에서 그 작업을 안 해주면은 뭐 어려움이 있죠. 현재 경기도의 입장이 뭡니까? 경기도 입장은 전 해제 방안을 찾아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입장이죠. 뭐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고요.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용역이 여튼 지연돼서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되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전년도나 올해나 그 변화된 상황은 없네요. 계속 그래요? 합의점 찾으려고 계속 협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송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자, 행복주택에 대해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예. 예, 간담회 보고도 없고 이 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직 그런 절차에 대한 아직 보고가 없어서 여기 계실 때 잠깐 진행 사항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구의료원 네, 행복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지금 저기 도시계획 변경 절차 그 절차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획팀장 박수덕입니다. 현재 그 회계과에서는 그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건의를 그 안성시에서 경기도 국토교토부에서 인전 행안부로 인전 그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기존에 이제 그게 이제 의료원 부지니까 이거를 아파트 부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있어갖고 그 접수를 이제 6월 30날 이제 그 업체에서 제안을 했고 지금까지는 그 10월 27일 날 안성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 11월 달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향후 계획은 그 하반기에 도의회 의결하고 민간 사업자 공모 선정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 상반기 내년도 상반기에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맡으며 경기도에서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도 6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할 계획이 있고 그 2022년도 12월 준공 목표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활하게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평상시보다 우리가 그 예정된 것보다는 많이 지연된 거는 맞는 건가요? 아니 최종 준공 시기는 뭐 변경된 게 없고요. 지금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행정 절차가 그거가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에 따라서 항상 그게 주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10월 준공한다는 그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 담당관님으로는 저는 우리 이제 박희열 담당관님이 이제 오셨는데 제가 이제는 의원 지금 전 6년 차인가? 6년 차인데 우리 이제는 업무 보거나 우리 업무 청취 이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정책기획 담당관실이 우리 이제 사람으로 이제 비하면은 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성시를 총괄하고 있는 그 우리 그 정책기획 담당관실에서 우리 안성은 재정 자립도도 약하고 다른 데보다 그래서 우리 그 이제 정책기획 담당관실에서 머리를 많이 이렇게 좀 짜서 국도비 뭐 이런 걸 확보도 좀 많이 하고 공모 사업 같은 거 우리 뭐 재정 자립도가 약하니까 어디 옛날에 그 영월 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엄청 약한데도 우리가 한번 가보니까 뭐 엄청 많이 공사를 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여간 열심히 좀 해주시고 저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뭐냐면 그 3중 마을 정비 이제 공공주택 이게 사실 이제 2016년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가 한 2, 3년이면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마을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는 3주에 가면 그러잖아. 아니 그거 언제 해내느냐고. 그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땅 이제 그 토지 매입 이제 뭐 저 11월경에 이제는 토지 매입이 이제 있는 것 같네요. 예, 내년에 그러니까 토지 매입 있고 기반 시설 짓고에다 들어가고. 보면 예. 내가 보기엔 21년도 가능할까? 그래서 종전에도 예.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행정 절차라는 게 설계만 해도 뭐 1년도 됐다가 2년도 됐다가 막 이러니까요. 거기다가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또 늘어지고 자꾸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구에 가면은 그러잖아. 아니 그거 마을 정비 공공주택 사업은 언제 하는 거냐고 말이요. 예, 항상 그 6년도면 벌써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좀 서둘러서 좀 추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열 정책기획 담당관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